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동아윤 교과서 7과 본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과에서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그리고 시간의 접속사 when, before, after 요 세 가지 시간 접속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Let's make a movie.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Hi, I'm Jim Brown. 안녕하세요. 저는 짐 브라운입니다. 자, 이름을 소개를 하고 컴마를 이렇게 딱 찍으면은 동격의 컴마입니다. 동격이라고 하면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The director of Happy Days. Happy Days가 지금 기울어져 있죠. 자, 기울임체 되어 있으면은 책이나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즈라고 하는 요 영화의 감독인, 디렉터는 감독이에요. 감독인 짐 브라운입니다. It's a movie. 이것은 영화예요.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해피데이즈가 되겠습니다. 해피데이즈라는 것은 is a movie,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영화가 아니라 about, 뭐뭐에 관한 또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한 영화다? The Friendship. 자, friendship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정 아니고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우정이 되겠습니다. 자, between A and B,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올 표현이고요. A와 B를 표시를 해서 A 그리고 B의 우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자리에는 Tom 들어가 있고요. B 자리에는 his dog Max, 그의 강아지인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이라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기르는 강아지 맥스의 우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 다음 표현.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자, a lot of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뒤에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면 그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를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자, people이라고 하는 가산명사죠. 가산이라는 것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a lot of라는 표현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온다. 자, 불가산은 뭐겠어요? 셀 수 없는 명사겠죠. 불가산 명사가 오면 당연하게도 단수 형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are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많이 배웠던 표현인데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hard,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hard는 여기서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핵심 문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인데 요 to create를 살펴보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서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과 즉 6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문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쓰는 형태입니다. 요까지는 명사랑 똑같죠? 문장에서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과에서는 부사적 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부사적 기능에서 여기 말이 생략되네요. 부사적 기능을 지금 배울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뭐로 쓰였는지 이 5개 중에 뭘로 쓰인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쓰이는 말과 그리고 to 부정사의 위치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과 위치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은 90%가 얘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위치는 어떻습니까? 문장 맨 앞이나 또는 맨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이나 맨 뒤에 이렇게 들어있고, 자, 그 다음은 감정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감정의 원인, 감정을 왜 느꼈는지 원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왜 그 감정을 느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자, 뭐뭐해서 뭐뭐하다.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해서 내 감정이 앞에 있는 형용사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누구는 참 뭐뭐하구나.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하는 표현이 나와요.
판단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요 두 가지에서 끝이 나는데 첫 번째는 must, 그다음 can't. 자, 각각 뜻은 무엇이냐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t는 그 반대말로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리가 없다는 잘 쓰지 않죠. 일단 요 두 가지 대충 쓰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판단하는 표현, 뭐 상대방이든 어떤 상황이든에 대한 판단이 내려간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은 왜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하다니 정말로 너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 말을 하다니 너 정말 무례하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수식. 말 그대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앞에 감정 형용사를 쓴 부사적 용법에 감정의 원인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형용사가 쓰인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요런 해석이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difficult to solve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은 결과인데요. 결과는 같이 쓰이는 위치라기보다는 같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grow up 자라다, become 뭐뭐가 되다, live 살다, wake up 일어나다. 자, 요런 동사가 쓰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은 단순히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 자고 일어나서 뭐뭐가 되다, 살아서 몇 살이 되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배우는 게 좀 많죠. 자, 아래쪽에 문장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문에 쓰인 투부정사가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바로바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힘드니까 우리는 최대한 힌트를 얻어가지고 풀 거예요. 자, 문장 처음 보겠습니다. I woke up to find myself famous. 자, wake up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방금 wake up 여기 있었습니다. 웨이크업과 투부정사 같이 쓰이면은 결과용법이네요. 그치? 요거는 결과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해석을 하면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나는 일어났더니 to find 알게 되었다. myself 내 자신이 famous 유명해졌다는 것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졌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다음 she went to the mall. 그녀는 몰이라고 하면 쇼핑몰이에요. 그녀는 쇼핑몰에 갔다. 왜? 그렇지. 바로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왜 갔어요? to buy. 사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an outer. outer라고 하면 우리 요즘 outer라고도 하죠. 외투입니다. 외투. 외투를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 갔다. 자, 그다음 보시면 this is difficult to explain. 이것은 자,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나요? difficult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형용사 수식이 되겠죠. 오케이. 자, 형용사 수식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explain이 뭐예요? 설명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기에라고 해석됩니다. 이것은 설명하기에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그다음 he was so rude. 걔 정말 무례했어. 뭐 했어요? 방금 판단 내렸죠. He was so rude. 그는 정말 무례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조동사 must나 can't 없이도 이런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무례했어. 왜? 내가 왜 무례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To throw, 던져서, throw away, 버려서 무엇을? trash,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on the floor,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데 정말 무례하구나. 근데 만들고 보니까 요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랑 무례한 거랑은 관련이 있나? 아무튼 뭐 부주의한 요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It was so glad. 너무 기뻤어. 뭐 나왔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나왔죠. 기쁜. 자, 왜 기뻐요? To meet, 만나게 되어서. 자, 요건 뭐다? 감정의 원인이다. 자, 이 책에 따라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원인이라고만 가르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자, 요거는 뭐였어요? 판단의 근거. 근거. 오케이. 자, 이렇게 5가지 용법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뭐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To create this movie. 이 영화를 create,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본문이 되겠죠. Do you want to meet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를 만나보고 싶니? 자, 2가지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투부정사고요. 우리 육과에서 배웠던 명사적 용법이 쓰였죠. want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투부정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밑에 미리 보면 여기도 to find, 여기도 to travel.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투부정사가 많이 나올 건데 이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무슨 용법, 정확히 그 용법 중에서 뭘로 쓰였는지 요거까지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do you want to?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동사 다음에 들어간 투부정사니까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겠죠. 목적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르므로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자, 만나보고 싶니?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를. 그들이 누군데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를 만나볼래? 자, 첫 번째. I'm Anna. 나는 엔나입니다. And I found this beautiful beach.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운 해변, 아주 예쁜 해변을 찾았어. 자, 여기서 found는요, 찾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 엄청 비슷하게 생긴 동사가 있어요. found라고 하는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근데 found는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완전히 다른 동사입니다. 그리고 요 found의 과거형은 여기다가 ed를 붙여줘요. founded. pp 형태도 마찬가지로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 동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름다운 해변을 찾았어요.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I'm a location manager. 나는 야외 촬영 관리자입니다. 자, 매니저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관리자라고 합니다. 야외 촬영 관리자.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 촬영을 할지 로케이션을 찾는 사람을 로케이션 매니저이라고 하겠죠. And my job.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자, job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자,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갔죠? 뭡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보어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뭐야, 한 번 더 하라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용법 구분해야 됩니다. 명사적으로 쓰였어요. 자, 뭘 찾는 것이다? Perfect places.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뭘 위한? For shooting. 슈팅은 촬영이 되겠죠. 촬영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of course. 물론 it's not easy. 쉽진 않아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이 뭔데요? To find perfect places for shooting. 촬영하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요 비동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To find 대신 뭐 어쨌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주셔도 괜찮아요. Finding perfect places for shooting. 촬영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I love this job. I love my job. 하지만 나는 내 일이 좋다. 다음, I like to travel. 나는 이동하기 또는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자, like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적었죠. 지금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또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like의 특징 때문에 이 부분은 traveling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나는 무엇을 즐긴다? Enjoy challenges. 자, challenge는 도전 또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즐깁니다.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사람은 I'm Peter. 나는 피터입니다. The director of photography for this movie. 자, 포토그래피는 촬영 또는 촬영 기법이라는 뜻이 있고요. 디렉터는 감독이죠.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촬영 감독. 또는 뭐 카메라 감독이라고 하죠. 나는 촬영 감독입니다. For this movie, 이 영화에. I'm in charge of all the cameras. 나는 모든 카메라를 책임집니다. 모든 카메라를 담당합니다. 자, 앞에 있는 in까지 포함을 해서 in charge of라는 표현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n charge of는 뭐뭐를 책임지는 또는 무엇을 담당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담당한다,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볼 표현인데 all the 명사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of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ll of the 명사라고 하면 모든 명사입니다. 자, 모든이기 때문에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면 당연히 s 붙여야겠죠. 모든 카메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Today, 오늘 Tom and Max, 톰과 맥스 누구였죠? 주인공이랑 주인공이 기르는 강아지는 are going to. 자, 비동사에다가 going to를 붙이면은 미래에 무언가를 할 예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will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Tom and Max are going to. 두 명이기 때문에 are 썼고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처럼 톰과 맥스는 뭐 할 예정이다? play, 놀 예정이다. together, 함께. 자, 두 가지 부사적 개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with a ball, 뭘 가지고서? 공을 가지고서. 어디에서? on the beach, 해변에서. 즉, 해변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촬영을 할 거다. 자, 부사적 용법의 목적 또 나왔습니다. to capture, 포착하기 위해서. 자, 캡처는 동사로 포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포착하기 위해서? Their happy moments,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그치, 요 말도 좋죠. 담아내다. 담아내기 위해서 I'm going to use drones. 자, 이 촬영 감독님은 드론을 활용할 거라고 하시네요. 자, 역시 be going to 한 번 더 나왔고요. 역시 will로 바꿀 수 있으며 그거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됐죠? 자, 촬영 감독님 이야기였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I'm Jennifer. 나는 제니퍼야. I trained and took care of Max for a long time. 나는 자, 동사 보겠습니다. train. train은 훈련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ed를 붙였다는 것은 과거형이라는 뜻이겠죠. 나는 훈련을 시켰고 과거동사 1번, 과거동사 2번입니다. 자, take care of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무엇을 돌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돌보았다? 맥스를 돌보았습니다.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맥스를 훈련시키고 돌봐왔습니다. 다음, Max is a great actor. 맥스, 강아지는 그 개는 아주 훌륭한 actor, 배우예요. But, 그런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안 듣겠죠. He sometimes gets too excited. 자, 요거를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get excited 하면은 흥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신나서 어쩔 줄은 몰라 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맥스는 연기는 잘해요. 걔가 연기를 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걔가 연기는 잘해요. 하지만 쉽게 가끔씩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too.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 When 하는데 a lot of people are around.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가 되겠죠. 자, 시간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또 시간 접속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과에서 볼 시간 접속사 세 가지는 when, before, after입니다. 물론 시간 접속사는 이 녀석들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가장 쉬운 걸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시간 접속사 when, before, after는 자, 일단 위치 먼저 얘기를 하죠. 주절의 앞과 뒤 어디에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주절, 문장에 원래 있던 주어 동사를 얘기합니다. 주절보다 먼저 쓸 경우는 컴마를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접속사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자, 도식화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앞에 써볼게요. when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원래 문장에 있었겠죠. 원래 문장은 주절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SV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동사 다음에 무슨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형태다 보니까 목적어도 명사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보어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도식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문장에 썼을 때에는 이 명사끼리 막 겹쳐가지고 의미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끝나는 순간 접속사가 끝났다는 의미로 컴마를 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요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를 주절보다 뒤에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컴마가 필요 없어요. 왜? whe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구분점의 역할을 해주거든. 시각적으로. 그죠? 앞에 쓸 때, 주절보다 앞에 쓸 때는 컴마로 무조건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간 접속사가 이끄는 절 안쪽에는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말이냐면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처음에 쓰였을 때 주어 동사 쭉 나오고 이게 문장 끝까지 갈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주절 앞에서 컴마로 끊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여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절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when이 쓰여 있는 주어 동사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뭘 쓰지 못한다? 미래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접속사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en.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고요.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 그 다음 자, 애프터는 뭐뭐한 후에가 되겠죠. 주어가 동사한 후에 또는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자, 세 번째는 before입니다. before는 뭐뭐하기 전에. before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자, 예문 보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When I ca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 이렇게 싹 끊기죠. 주절이 여기부터 주절이기 때문에 주절 언제 적어놨지?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 컴마를 꼭 찍어줍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 그러면은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영향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요거를 구분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When I ca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주절입니다. My brother. 내 형이 was watching TV. TV를 보고 있었다. 다음 after they finished their work. 요까지가 되겠죠. 컴마까지. 그들의 할 일을 끝낸 후에 they went to the restaurant. 그들은 어디로 갔다? 식당으로 갔다. 자, 세 번째. Before you eat donuts. 너가 도너츠를 먹기 전에. 자, 컴마까지가 되겠죠? 너가 돈가스를 먹기 전 돈가스가 아니라 도너츠를 먹기 전에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라. You wash your hands. 네가 손을 씻도록 해라. 반드시 손 씻도록 해가 되겠죠. 전부 다 컴마가 찍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 when이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when의 영향 안쪽에, 즉 에어포트 안쪽에서는 미래 시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will을 삭제하면 됩니다. 아주 생각을 잘했지만 아쉽게도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will을 삭제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will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나서 남아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he, 주어, arrive, 동사가 되죠. 그런데 he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arrive에 s 붙여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실수합니다. will만 빼면 되는 게 아니에요. will을 빼고 나서 남아있는 주어랑 동사랑 수일치 꼭 해주셔야 합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 보겠습니다. When, 뭐 할 때, a lot of people,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are around. 자, 비동사에다가 around를 붙이면은 주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이 max는 너무 흥분을 할 때도 있습니다. So, 그래서 I use hand signals. 자, hand signal 말 그대로 손 숫자를 써서 수신호라고 합니다. 나는 수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수신호를 왜 사용하는데요?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cal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alm은 무엇이냐면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합쳐서 뭐예요?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되겠죠. 다음, who am I? 내가 누구게요? I'm an animal wrangler. 나는 동물 조련사입니다. 자, 단어 중요합니다. wrangler는 조련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직업이 아니라 마지막의 마지막 직업이네요. 2명 남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My name is Emma. 내 이름은 에마예요. And I'm a film editor. 나는 영화 편집자입니다. 자, film이라고 하면은 영화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movie라고 해도 되고요. 자, 에디터는 편집자가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edit가 뭐예요? 편집하다입니다. 동사로 편집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낼 때 er 또는 상황에 따라 or를 붙이는데 여기서 or를 붙여서 편집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편집자. 나는 영화 편집자입니다. My work. 내가 하는 일은 begins. 시작이 되어요. 자, after 나왔죠?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는 the shooting, 동사는 is over이 되겠습니다. 자, 슈팅은 뭐라 그랬어요? 촬영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비동사에다가 over을 붙이면은 끝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편집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영상이 촬영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fter the shooting is ov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after라고 하는 거를 문장에 내가 처음에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after the shooting is over 한 다음에 컴마를 찍고 my work begin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투부정사가 또 나옵니다. 아유, 언제까지 나올 거야? To create a better story.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였죠. 꼭 기억해 두세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I can change the order. 나는 뭘 바꿀 수 있어요? order, 순서입니다. 요거 뜻 알아두세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의 순서? of scenes. 자, scene은 장면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예요. 장면을 순서를 바꾸거나 or delete, 삭제할 수도 있어요. some of them. 그 장면 중의 일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나온 the scenes입니다. 장면들이겠죠? 장면들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스토리텔링. 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전달이겠죠? 이야기 전달 기술, 스토리텔링 능력이 are important. 뭐하다? 중요합니다. 어디에? For my job. 내가 하는 일에. So, 그래서 I read a lot. 나는 많이 읽는다. 자, 아까는 a lot of가 나왔지만 of라는 전치사가 붙지 않으면 부사로서 많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 마지막 직업이에요. I'm Chris and I'm a Foley artist. 자, Foley artist는 소리를 음향 효과라고 하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금 좀 이상해졌네요. 음향 효과 여기 묻혔어. 사운드 이펙트는 음향 효과입니다. 음향 효과를 만드는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자, 어디에서 만들어요? In my studio. 네, 스튜디오에서. 자, 요거 뜻을 안 적어놨네요. 스튜디오는 작업실이라고 합니다. 작업실. 내 작업실에서 음향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시간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뭐뭐 할 때 주어 동사 나오겠죠? recording on location이 주어고요. 비동사는 is입니다. 자, 뭐 하는 것? recording, 녹음하는 것이 되겠죠. record는 녹음하다인데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단수로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is가 단수형입니다. 자, location은 위치 또는 현장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현장이겠죠. 아까는 뭐였더라? 그 야외 촬영이었지만 여기서는 현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is not easy. 뭐 하지 않을 때? 쉽지 않을 때 나는 스튜디오에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봐. carefully는 주의 깊게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봐. Do you hear the sound of the waves? 너 파도 소리 들려? 자, wave는 파도가 되겠죠. 파도 소리가 들리니 the sound of 어쩌고 하면 그 어쩌고의 소리라는 뜻이 되겠죠. I made that sound. 내가 저 소리 만들었어. with 뭐뭐를 가지고서. 자, 전치사죠. 뭐뭐를 가지고. 색깔 보라색. 자,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서 that sound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the sound of waves가 되겠죠. 이런 거는 처음에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적어라. The sound of wave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요 파도 소리를 뭘 가지고 rice and plastic container, 쌀과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다음, doesn't it 뭐뭐 하지 않습니까? sound real. 자, sound 마지막입니다.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는 이 형식 감각 동사이고요. 해석을 할 때는 약간 부사처럼 뭐뭐하게 들리다로 되지만 절대로 요 하게라는 해석을 보고 부사로 리얼리를 적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형용사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화 촬영에 몰랐던 많은 이런 직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은 문법 사항들 위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는 나올 때마다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사라면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목적인지 판단의 근거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형용사 수식인지 결과인지 요것들을 위치 그리고 같이 쓰이는 말을 통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우리는 8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